자, 두 번째로 주거권자를 봅니다. 자, 주거권자는 주거 등의 출입과 체류 여부를 결정할 권리 있는 사람을 말하죠. 자, 이 주거권자는 사실상 거주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면 족하다. 뭐 됐고요. 자, 2번 책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주거는 적법하게 개시가 돼야 됩니다. 적법하게 개시가 됨을 요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죠? 임대차 관계가 있죠. 우리가 임대차를 설정할 때는 보통 계약서 쓰죠. 그렇죠? 따라서 처음부터 위법하게 주거를 점거한 자는 주거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관련된 것이 밑에 차가죠. 차가. 요 차가가 바로 뭡니까? 임대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적법하게 개시가 되었다고 한다면 임대차 기간 중은 물론이거니와 임대차가 종료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거권자 누구뿐이다? 그렇죠. 빨간색으로 임차인만 동그라미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가 됐잖아요. 월세를 못 내요. 보증금도 없어요. 다 까고. 그랬을 때 건물주가 함부로 임차인 동의 없이 문 따고 들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럴 때는 주거침입죄가 되는 거예요. 이 관련된 판례는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이 공동주거인데요. 자, 공동주거 같은 경우에 수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부부인데요. 각자가 동그라미 치시고 모두 다 동의권자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다른 주거권자의 동의를 기다릴 수 없을 때는 단독으로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밑에 남편이 부재 중인데 아내가 그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 있죠. 그 남자랑 다시 간통 목적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동의를 받고 자기 집에 와서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때는 남편의 동의를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된다는 것이 옛날 판례죠. 옛날 판례는 아닌데 이건 잠시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요거 이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체크했어요? 자, 그 다음 이 판례가 요게 이제 변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 요게 변경 이게 이제 변경 물음표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맞아요. 지금 맞는데 이거 이제 요 부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아직까지 맞아요. 자, 그런데 요 판례 한번 가보세요. 판례를 가보시면 1번은 맞아요. 1번은 전원 동그라미.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평원설이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을 때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했을 때에는 그때는 그 자체가 평온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죠?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요 2번입니다. 자, 올라가 볼까요? 갑은 혼인한 을녀와 내연 관계에 있던 중입니다. 이 여자는 혼냈어요. 근데 이제 갑과 을이 옛날에 사귀었던 남녀 관계입니다. 자, 남편이 출근을 한 틈을 타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 여자의 동의를 받고 범죄 목적이죠. 간통 목적으로 그녀의 집에 들어가서 정을 통했다는 겁니다. 이게 80년대 판례입니다. 80년대. 근데 80년대에는 뭐죠? 간통죄를 엄연히 처벌했어요. 간통죄는 엄연히 그때는 처벌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회적,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고 나서 이 판례 보셔야 돼요. 자, 꺽쇠 2번을 가보시면 여기 이제 범죄잖아요. 형법상의 범죄. 간통의 목적하에 처의 승낙을 얻고 들어갔을 때에는 남편의 주거권을 사실상 평온설을 해친 것이기 때문에, 그쵸? 마지막 나와 있죠? 사실상 평온설을 해쳤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쵸? 한 사람이 동의만 얻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되는데요. 요게 아직은 맞아요. 아직은 맞는데 지금 이 판례가 지금 어디다 써야 될까? 판례가 지금 안 쓸게요. 안 쓰고 그냥 들으세요. 이 판례가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공개 변론 중이에요. 이게 이제 하반기에 2022년도 하반기에 이 판례가 나올 거예요. 이 판례가 하반기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이게 주거침입죄가 될까 안 될까 이제 지금 공개 변론 중인데 왜 그런가 하면 80년도에는 간통죄를 엄연히 처벌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2015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이 간통죄를 위헌결정했죠. 위헌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됐다? 지금은 간통죄가 형법성의 범죄가 아니에요. 범죄가 아니다. 그래서 범죄가 아니란 말은 비범죄화 되었다 이 말이에요. 비범죄화. 아시겠어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다는 것이지
이 도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형법상의 범죄만 안 됐을 뿐이에요. 자, 이 80년대, 그러니까 유언결정이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연히 간통죄는 처벌했었기 때문에 따라서 범죄 목적으로, 이게 당시에는 범죄 목적이었잖아요. 범죄 목적으로 두고에 들어갔을 때는 동의를 받든 안 받든 간에 무조건 처벌돼요. 근데 지금 현행법 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2015년도에 이 간통죄를 위헌결정 내린 이유로 이것이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은 이 간통 목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범죄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설령 아내의 동의만 받고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게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것이 대법원에서 지금 공개 변론 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 판례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강의를 들어두시고 2021년도 하반기에 이 판례가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판결료지를 다시 모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이렇게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형법상의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거질주를 처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헌법재판소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판례도 바뀌어줘야 되겠죠. 판례가 바뀌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판례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중에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러면 요 2번을 바꾸고 판례가 만약에 바뀌어지게 된다면요. 2번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때는 올라가서 요 공동주거 파트에 요 얘가 나와야지 얘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좀 나중에 정정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건 맞죠? 그 다음에 요 꺽쇠 1번도 2번도 잘 나와요. 자, 꺽쇠 1번 한번 볼게요. 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죠. 그렇죠? 공동으로 사는 공간인데요. 요게 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게 정당한 쟁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이것이 사용자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것이지 제3자에게까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관계가 밑에 2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병전적으로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공간인데 그 빌딩 로비에 쟁의행위를 이유로 침입하였다. 근로자들이. 그래서 일부를 점거하여 10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농성을 하였다고 했을 때 이 행위가 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뭐가 된다? 그때는 주거침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꺽쇠 1번이 많이 나왔어요. 꺽쇠 1번이 출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요 꺽쇠 1번을 좀 잘 받으세요. 됐고, 자 이제 요 밑에 OX 판례가 바로 이제 어디 것이냐면 앞에 지가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여기죠 여기 차가 관련된 판례들입니다. 판례 한번 볼게요. 자, 쭉 내려와서 자기 나와 있죠. 보시면 일단 적법하게 거주나 간수를 개시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상실해서 사실상 불법 점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거 뭐죠? 불법 점유 그 대표적인 예것이 바로 뭡니까? 임대차 종류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자, 근데 건물주죠, 권리주가 건물주입니다. 건물주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왜? 임차인의 사실상 평온성을 해치기 때문에 죄가 될 수가 있다는 판례가 되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권리자죠. 건물주입니다. 또 건물주란 말이에요. 건물주가 자력구제 수단으로 들어갔다. 멋대로 문 따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됐고, 자, 근데 만약에 불법 종료가 되었다. 그래서 불법 종료가 되었다 할지라도 임차인이 문 따고 들어가는 것은 죄가 안 돼요. 그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점유권자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됐죠? 동의 한번 가볼게요. 자, 동의라고 하는 것은 총론 시간에 배우죠.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가 됩니다. 동의 방법은 명시적, 묵시적 불문이고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그 동의 자체가 이 동의를 했는데요. 이 동의 자체에 강제나 기망이나 착오가 있다고 한다면 이 동의 자체에 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거침입죄가 되는 거예요. 요 판례 한번 가볼까요? 1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에요. 자, 꺽쇠 1번 여기입니다. 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옛 애인 사진 찍는 자로 1인 2역을 행사를 했어요. 이거 했어요. 이제 어디서 배웠지? 저 앞에서 강간죄 강제추행죄 할 때 거기 판례가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1인역 행세를 하면서 자,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그 피해자의 승낙을 얻고 들어가요. 근데 이 승낙이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앞에서 배웠던 뭐예요? 강제라든지 기망 뭐 등등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것은 밑에 나와 있지. 이 승낙은 기망이나 협박에 의해서 얻어진 승낙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단 말이에요. 이 승낙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거침입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쭉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자, 꺽쇠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지? 동그라미 3번 나와 있고 체크 한번 해보세요.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범죄 목적이 있을 때, 여기도 범죄 목적이죠? 공공장소인데 범죄 목적일 때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간통죄가 그래요. 간통죄가 그 당시에는 간통죄가 범죄였기 때문에 따라서 동의 얻었다 할지라도 동의 안 얻으면 당연히 죄가 되는 거고요. 동의 얻었다 할지라도 타방이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간통죄가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갈 때는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밑에 죄가 된다. 이런 말. 밑에 건 당연하고요. 일단 끊어보세요. 자, 범죄 목적이 있지만 동의권에게 진지한 동의가 있을 때는 그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증례 목적으로 공무원 집에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죄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사법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참고로 좀 봐두시고 8가 아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겠지만 뭐 이해관계상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에 한번 가볼게요. 자, 아빠의 사건도 중요합니다. 체크하시고. 자, 의사에 반하면 죄가 되는 거죠. 이때 의사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 묵시적 또는 주변 사정에 따라서 추정될 수 있다. 이것도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용병카는 객체된다 그랬죠? 그쵸? 보세요. 강간 목적이죠? 범죄 목적이죠? 범죄로 들었을 때는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사실관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범죄 목적일 때는 죄가 되고요. 그 목적 외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자, 갑은 상가 건물이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계단이니까 위유지 맞죠? 근데 일행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일행이 있었다는 거지. 일행을 찾지 못했다는 말은 이 말은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이 절도 목적으로 하면 어떨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절도죄뿐만 아니라 별도로 주거침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최신 판례입니다. 이건 최근에 나온 건데 여러분도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들인데 이것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출입을 금지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 법원의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해서 들어가죠. 그랬을 때는 여기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주거침입죄가 된다.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뭐 당연한 것 같지만요. 또 안 그래요. 보면 이 세차업자죠. 세차업자인데 세차업자가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고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그 수백 대의 차량, 그쵸? 뭐 월 얼마씩 뭐 20만 원, 30만 원씩 뭐 월 얼마씩 계약을 맺고 이제 뭐 1년간 2년간 동안 세차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계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관리사무소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법원의 결정부터 받아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대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 입주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가요. 들어갔다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죄가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왜요? 이 일부 입주자가 승낙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승낙권자는 누구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승낙권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취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입주자 등은 이 결정에 따른 의무가 있다는 거야. 의무가 있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 입주자 일부가 이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차업자가 일부 입주자의 동의를 받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때는 조각되는 게 아니라 건조물 침입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됐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전부 다 범죄 목적이죠. 불법행위 범죄 목적이고요. 대리 응시도 대리가 이제 범죄 목적이고요. 도청장치 범죄 목적이죠. 도청기 범죄 목적이죠. 범죄 목적이고요. 범죄 목적이잖아요. 그쵸? 카드가 정지가 되어 있는데 범죄 목적이죠. 무상 출입하고 있었는데 범죄 목적이죠.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이런 키워드 잘 찾아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도 보시면 일반인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할지라도 의사 반에서 들어가면 주가 됩니다.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죠? 그쵸?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잖아요. 출입을 금지시켰는데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대학교 강의실 일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아닙니다. 이건 대학생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학교 대학생만. 타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이 들어가면 주거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세요. 밑에도 보시면 금융노조가 학생의 동의를 얻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도 제가 된다. 왜냐하면 관리권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대학 당국에 있기 때문에 아까 세차업자랑 판례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 판례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학생의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본죄가 될 수가 있다. 자,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금지된 시간에 다시 한번요. 자, 금지가 된 시간에 넘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넘어 들어가죠? 됐고. 자, 그 다음 착수시기 한번 가볼게요. 착수시기는 우리가 총론 시간에 많이 봤던 거예요. 자, 요 판례 체크하시고, 요 판례 체크하시고, 요 판례 체크하시고. 자, 실행의 착수입니다. 실행의 착수라고 하는 것은 밑에 구성요건 일부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일부뿐만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 실현에 이르는 빨간 펜으로 현실적 위험성 동그라미. 이를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했다는 것만 갖고도 족하다. 그러니까 1번만 된다면 안 돼요. 1번도 되지만 2번도 된다 이 뜻이. 그래서 요 2번에 해당되는 판례가 요 밑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자,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버리죠. 당겼을 때가 바로 뭐예요? 당겼을 때가 범죄 구성요건 실현에 이른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했다를 라고 포함하고 있는 말이야. 그래서 당기면 터치하면 착수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올라가 보시면 초인종을 눌렀다는 것은 네가 나오란 얘기잖아. 그쵸? 그랬을 때는 출입문을 당겨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고. 자, 기술시기 한번 가볼게요. 자, 학설과 판례가 갈리는데요. 학설은 보지 마세요. 판례를 보세요. 판례. 판례는 뭐냐면 보호법익을 갖고 따져요. 보호법익. 그래서 일부가 들어갔든 전부가 들어갔든 간에 요 보호법을 기준해서 평온을 해치죠. 요 평온을 해치면 기수가 돼요. 기수가 되고 평온을 해치지 못하면 그때는 미수가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온서를 갖고 보호법을 갖고 죄의 기수 여부를 따진다. 그렇죠? 학설은 전부가 들어가거나 일부가 들어가거나 했을 때 전부 들어가면 기수, 일부랑 미수 이렇게 따지지만 이건 판례의 입장이 아닙니다. 판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여기 나와있죠. 일부만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렇죠? 빨간색으로 평온을 해쳤다면 충족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이퀄 기수입니다. 기수가 된다. 그 밑에도 자, 일부가 들어갔지만 그쵸?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지? 않았다 셈을 치시고 그때는 미수가 됩니다. 해치면 기수, 못 해치면 미수.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얼굴이 신체 일부죠? 그렇죠? 얼굴을 들이밀었다. 신체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고의는 인정됩니다.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고 자, 일부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평온을 해쳤지? 보면 평온을 해하였다. 여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됐네요. 그 다음 여기 무지 판례 많이 나옵니다. 꺽쇠 1번, 꺽쇠 2번, 꺽쇠 3번 수십 번 문제 나왔어요. 자, 일단 2번에서 여기서 일단 끊어보세요. 자, 꺽쇠 2번 주거침입죄의 고의로서 시정장치를 부순다. 자, 부순다에다가 파란 단색깔 다른 펜 드시고 부순다 동그라미, 연다 동그라미. 그러면 착수 물어봅니다. 착수. 됐어요? 됐어요. 앞에 또 뭐라 그랬어요? 예, 당긴다. 터치하면 착수입니다. 당긴다, 부순다, 연다. 착수 알아두시고요. 평온을 해치면 기수. 색깔 칠할까요? 해치면 기수. 여기도 해치면 기수, 못 해치면 미수.
됐죠?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갑은 00시 10분경에 강간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소리치는 바람이 소리쳤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소리쳤다는 것이 사실상 이 평온을 해쳤다는 말이에요. 평온을 해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실제 이런 말이 있죠. 경찰관들 잘 들으세요. 여기가 반지야. 반지합니다. 여기 A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여성이 있었는데 여기 창문이 있었어. 창문. 여기 창문입니다. 창문을 열어놓은 거야, 이 여자가. 그리고 이제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었던 거야. TV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자, B라는 남자가 창문이 열려 있길래 B가 여기 근처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골목을 이렇게 매일 골목을 이제 지나다녔으니까. 근데 이 B라는 남자가 창문이 열려 있길래 또 B가 여기서 누워 있는 걸 보여요. 그래서 이 B라는 남자가 이 창문을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여기는 얼굴이 들어갔다 그랬지? 얼굴 안 들어가고요. 얼굴 안 들어가고 얼굴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 창문을 통해서 여자를 본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여자가 누워서 과자 먹고 있다가 이 남자랑 눈이 맞춰가지고 소리를 꽥 질렀어요. 여기 소리를 꽥 질렀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남자가 도망갔어요. 이렇게 도망갔어요. 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바깥에 CCTV 있잖아요. CCTV 있어서 이 CCTV가 이 과정을 녹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신원을 특정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신원을 특정해서 이 남자를 주거침입죄로 입건했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얘기했잖아요. 신체 일부가 들어갔을 때 일단 착수가 되는 거예요. 착수. 그리고 신체 일부가 들어가면 착수가 되는 것이고 여기 착수가 된다고요. 착수가 되고 평온을 해치면 기수가 되고 평온을 못 해치면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착수가 있어 없어요? 착수가 없어요. 아니 고기가 들어가든 손이 들어가든 팔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는 주거침입이 안 되는 거예요. 현행법상. 근데 이것이 TV를 보다 보니까 그 평론가들이 와서 되네 안 되네 개소리하고 있는데 안 돼요. 실정법상. 그러면 여성이 자기가 반지하 살고 그러면 여기 차단장치 자기 스스로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소리 꽥꽥 질러버리고 하는 이 작태는 뭔지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가 단속을 좀 해줘야 돼요. 현행법상 어쨌든 처벌 조항이 없어요. 이건요. 말아두시고. 자, 2번 가볼게요. 주관적 요건 나와 있죠? 범위라고 하는 건 판에서 봤습니다. 신체 일부라도 들어갈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이것도 판에 많이 나왔고요. 자, 위법성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